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올 한 해 동안 홍주식을 사랑해주시고 구독해주신 여러분 깊은 감사드립니다. 자, 내년에도 여러분의 주식 실력 향상과 또 수익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년 1, 4분기 이 홍주식 패밀리 1분기 회원을 모집을 합니다. 자, 시청자 종목 상담 등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이 홍주식에서는 유튜브로 진행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못 드리는 부분들을 보완하고 또 종목 등을 장중에 실시간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회원 모집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수익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같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파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장중에 실시간으로 리딩을 합니다. 내 가족이 수익을 낸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문의에 대한 문의는 위에 전화번호에 문자로 회원 문의라고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2년 유망섹터 3탄 2차전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전지 부분은 먼저 올해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죠. 자, 올해가 거의 2차전지의 최고의 또 상승했던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2차전지 부분은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같은 배터리 완성품 만드는 빅3 3사가 있고요. 또 이 빅3 3사의 주요한 이 소재를 공급하는 소재 회사들 있죠. 특히 이제 소재는 최고는 양극재예요. 양극재. 소재하면 양극재가 이제 최고의 이 수익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비싼 게 양극재이기 때문에 양극재 회사가 배터리가 팔리면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LNF, 포스코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많이 급등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내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022년. 항상 보면요, 올해 인기를 끌었던 종목들 있죠. 인기를 끌었던 업종이나 종목들은 내년이 되잖아요. 내년이 되면은 그 인기가 조금 없어요. 한마디로. 물론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올해만큼 이렇게 폭발적인 상승을 이끈다? 그거는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걸 딱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이는 종목이 지금 딱 보기에도 엄청 올라갔죠. 이 종목이 올 1년 내내 올라갔던 에코프로 BM입니다. 이제 처음에 제가 에코프로 BM을 지난 한 봄쯤에요. 15만 원대, 16만 원대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홍주식에서도. 근데 이때는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6월 말에서 7월 달 됐을 때 20만 원 넘어갔을 때도 열심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차트의 양음양 패턴까지 제가 막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쳐다보지도 않다가 이게 50만 원 50만 원 육박하면서 날아가니까 그때서 막 산다 어쩐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때는 저는 아예 그냥 이 50만 원 될 때는 주식에서도 이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는 말 꺼내지도 않았어요. 혹시 내가 꺼내가지고 샀다가 떨어지면은 안 되니까. 그때는 떨어져도 가는 자리야. 이건 들고 있으면. 근데 여기서는 떨어지면 안 가요. 이제 갈 수도 있겠죠. 나중에 시간이 한참 흘러서, 아니면 또 이만큼까지 떨어졌다가 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니까. 항상 주식은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말이 맞아요. 여기서 앞으로 더 올라갈까요? 네, 더 올라갑니다. 단 뒤에 가로하고 뭐가 생략돼 있어요. 언제 갈지는 몰라요. 1년 있다 갈 수도 있고요. 일주일 있다 갈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주식은. 그죠? 아니면 10년 있다 갈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쭉 50만 원짜리가 20만 원까지 떨어진 다음에 한 10년쯤 있다 보니까 저기 한 100만 원까지 가 있어. 이래도 이 말은 맞죠.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내년까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봐요, 내 말이 맞죠? 이런다고요. 그리고 나가지고 근데 또 오른다고 얘기한 사람이요, 올라요. 그런데 떨어졌을 때는 코빼기도 안 베고 있다가 나중에 쫙 이렇게 올라가면 봐요, 올라간다 그랬죠? 내가 50만 원대에서 더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70만 원까지 갔으면 더 올라가는 거잖아. 그럼 이 사람 말도 맞아요. 이 사람 말도 맞고 저 사람 말도 맞고, 주가는 어떻게 하든지 다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른다 내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디서 내가 사느냐, 어디서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지금 제가 뭐 15만 원, 16만 원, 20만 원대 말씀드리고 나서 50만 원 가서는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 이렇게 올라가니까 내년에도 갈까요? 왜? 다 또 50만 원 위에서 샀을 거야. 예, 더 간다, 더 간다, 좋다, 좋다 하니까. 그런데 항상 봐요. 뭐 더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저 같으면 안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이제 주린이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이때 들어왔어요. 삼성전자, 그러니까 에코프로 비행 같은 종목은 아마 주린이 여러분들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올 봄까지만 하더라도 몰랐었을 것 같아요. 그냥 2차 전지 종목이 좋다 그러면 LG화학. 왜냐하면 LG화학이 전 세계에서 1등하는 이 회사니까. 삼성 SDI는 전 세계 뭐 한 5등 안에 드는 정도고 1등하는 게 LG화학. 1등 하다가 지금 2등 하죠. 예, 중국의 애들이 이제 다시 잘 만들기 많이 만들기 시작하니까 이제 중국 애들이 1등인데 어쨌든 1등, 2등 하는 게 LG화학이에요. 그 LG화학만 이제 좋다 그래서 주회장창 사고 있는데 LG화학 어떻게 해요? 주회장창 떨어지잖아요. 자, 삼성전자를 대부분이 이제 작년 이맘때부터 알았어요. 우리가 작년 이맘때. 자고 일어났더니 7만 원인데 나 이제 내 계좌 터가지고 옆집에 누가 샀다니까 나도 사야지. 막 이런 마음으로 막 살라고 이제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벌써 8만 원 넘었대. 아유 지금이라도 사야겠다. 오늘 사야지. 아유 오늘 깜빡했고 못 샀네. 내일 사야지. 그래도 9만 원 넘어가. 그래서 9만 원대 다 산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이때 살 때 뭐라 그랬어요? 반도체 빅사이클이 오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좋다는 얘기는 이때 다 나왔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주가가 올랐으니까 한 번도 전고점을 넘은 적이 없어요. 이게 전고점이면 이렇게 파동을 이렇게 거리면서 떨어지는데 요 직전 고점을 한 번도 넘은 적이 없어요. 1년 내내. 그러다가 이번에 넘었죠. 이번에 넘고 있죠. 1년 딱 1년 걸려가지고. 그러면 이제 주린이 여러분들도 알았을 거예요. 아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그 다음에는 2020년도에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항상 좋다 그래. 예, 항상 좋다고. 좋다고 하지. 좋지. 왜? 삼성전자 매출이 실적이 이때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늘었잖아요. 실적이 늘었기 때문에 좋죠. 예, 실적이 늘었기 때문에 좋은데 주가는 왜 이렇게 떨어졌냐고. 그것은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주가의 원리가 그래요. 절대 이렇게 가파르게 오른 종목들은요. 또 이렇게 내려가지고 개미를 다 털어야지 또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 반도체는 반도체 할 때 제가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아실 거예요. 자 봐요. 삼성 SDI 이거를 좀 월봉으로 봅시다. 월봉. 자, 이 삼성 SDI가요. 지난 20년 동안요. 지난 20년 동안 얘는 10만 원에서 여기 딱 그냥 줄 거볼게요. 20만 원 사이. 10만원에서 20만 원 사이만 올라가도 요만큼 차이가 100% 올라갑니다. 100%. 예, 더블이에요, 더블. 그거를 20년 동안 지금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전기차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삼성 SDI가 그전에는 배터리 만드는 회사가 아니었어요. 그죠? 근데 그전 이렇게 하다가 2020년부터 이제 전기차가 막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20만 원짜리가 80만 원까지 단박에 갔어요. 쫙 이렇게. 그러면 20만 원짜리가 80만 원까지 이렇게 올랐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평생을 20년 동안을 횡보하던 애가 2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1년 만에 단박에 이렇게 미친 듯이 올랐는데 이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오를까요? 그렇게 되는 주식은 없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삼성 SDI도. 삼성 SDI도요. 20만 원에서요. 작년에 많이 올랐죠. 작년에는 이제 코스피 200의 막판 10월 달부터 11월, 12월, 올 1월 초까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1월 달까지 고점 찍고요. 2월 달부터 내렸어요. 그럼 1월 달까지 딱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하반기 때 쫙 올린 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나가지고 쭉 빠졌다가 그래도 테슬라 덕분에 이걸 올린 거예요. 테슬라 덕분에. 60만 원 찍고 80만 원까지를 요거 테슬라 덕분에 올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은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뭐하고 연관성이 돼 있냐면은 테슬라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자, 제가 이 차트를 보여드리면은 딱 연관이 돼요. 이 차트가 테슬라 차트입니다. 테슬라 월봉이에요. 월봉. 테슬라도 이거 봐요. 2017년, 18년, 19년도에는 그냥 그랬어. 여기가 이제 이 $100예요. $100. 이거 달러인데요. 100
$100 이하였어요. 그죠? $100 이하였던 애가 2020년도부터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100를 넘어서 $200, $300, $400, $500까지 넘어가요. $500를 넘고 2021년 초까지 하반기 때 이 급등을 합니다. 요거하고 삼성 SDI 요거 올라가는 거 똑같이 움직여요. 봐요. 그죠? 그리고 나서 2021년 초까지 찍고 이게 조정을 받아요. 이게 2월 달이에요. 2월 달이에요. 똑같아요. 그리고 나가지고선 얘가 여기까지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여름까지 이제 쭉 끌어올리고 다 똑같죠.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떨어져요. 근데 이 떨어질 때 이 고점 딱 찍을 때 이때 천슬라라 그러잖아. 1000을 넘어가요. 100이었는데 100달러짜리 애가 1300달러까지 갑니다. 13배가 올라요. 1년 반 만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테슬라가 떨어지는데 테슬라에 대해서 좋은 얘기 많이 나오죠. 아직도. 왜? 팔아먹어야 되니까. 누가? 테슬라 주식 갖고 있는 애들이. 왜? 일론 머스크가 먼저 고점에서 던지는 바람에 지들이 못 팔았거든. 저 뉴스 기사가 하나 났길래 보니까 이 기사도 이제 며칠 전에 난 거예요. 이틀 전에. 천슬라 깨졌다. 일론 머스크가 한 달간 테슬라 주식 15조 처분. 15조? 대단하죠. 우리 요번에 카카오페이도 봐요. 카카오페이 딱 상장하니까 대표서부터 이 임원들이 450억인가? 요걸 갖다가 전량 매도했대. 전량 매도. 돈 벌면 파는 거예요. 얘네들이 뭐 도덕성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돈만 벌면 장땡이지. 그러니까 얘가 주식을 얼마나 잘하는 애예요. 얘 주식의 천재인 것 같아. 왜냐? 지가 영향력이 있으니까 지가 딱 얘기해가지고 도지코인 개잖아 개. 딱 도지코인 해가지고선 올려놓고 나 이거 샀어요. 막 올라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가 딱 팔어. 저 팔았어요. 급락해. 와, 근데 얘는 진짜 똑똑한 거예요. 얘 자기의 영향력이 그만큼 전 세계에 자기 말 한마디면 말도 안 해. 그냥 트위터에다가 글만 한 줄 써. 저 도지코인 샀어요. 이러면은 이제 그 다음날 되면 도지코인이 막 몇 배 올라가 있어. 그러면 지는 이제 돈 벌었네. 그리고 팔어. 나 이제 도지코인 팔았어요. 그럼 쭉 떨어져. 근데 누가 얘한테 뭐라고 얘를 깜빵에 집어넣을 거야. 어떻게 경제사범으로 어떻게 뭘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할 게 없어요. 그걸 알아요. 그럼 안 하겠어요? 안 하면 바보지. 예,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 주식 15조 올라갔으니까 파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쭉 떨어지면 저 밑에 사겠지. 왜냐? 지 회사에서 지가 제일 잘하니까. 쭉 떨어지고 나가지고 이제 안 좋다는 얘기 막 내 일부러. 그럼 테슬라가 뭐가 안 좋고 막 그래. 그 안 좋다는 얘기 할 때 이제 지는 때 밑에서 막 사. 그리고 나중에 또 쫙 올려놓고선 와 우리 회사 되게 좋아요. 그래놓고선 이제 뚝 떨어뜨리겠지. 그래서 테슬라 이제 떨어집니다. 근데 그렇다고 막 약간 떨어질까? 다시 $100로 올까? 그런 건 아니지요. 그런 건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 또 조정을 받고 최소한 주가 고점 대비해서 한 반토막은 나야 돼요. 반토막은 나야 또 이제 올라가죠. 그러면은 마찬가지예요. 내년 1년 동안 삼성전자 보셨잖아요. 삼성전자 1년 동안 갤갤맸어요. 그죠? 지리지리하게 좀 한장하죠. 그런 게 2차 전지에서도 또 이제 지리하게 테슬라가 움직이는 거 보면 돼요. 전망을 수치적으로 좋다 내년 매출이 늘어난다. 전부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저도 조사를 무지하게 합니다. 예. 각종 증권사 리포트 다 쳐다보고 각종 통계 자료 다 뒤져보고 다 분석해보고 그러고 나서 말씀드리지 그냥 아무렇게나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다 조사해봤는데 뭔 얘기가 그래? 그냥 내년도 영업 실적은 이렇게 될 전망이고 매출 실적은 이렇게 될 전망이고 이거가 전망이야. 야 이게 무슨 전망이야? 이거는 그냥 그 삼성 SDI 들어가서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가가 오른다는 얘기야,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어떤 방송이든지 오르는 쪽에 대한 전망은 막 나와서 전망을 해요. 반도체 쪽으로는 전망들을 많이 내놨어요 보니까. 근데 2차 전지에 대한 전망은 내놓은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하니까 안 좋은 얘기는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좋아요. 매출도 더 늘고 실적도 더 늘어요. 삼성전자 2020년보다 2021년 실적이 더 많이 늘었죠. 근데 주가는 고점 대비해가지고 떨어졌죠. 물론 6만 원 할 때보다는 지금 7만 원 하니까 오르긴 올랐어요. 그죠? 떨어져도 오른 거예요. 작년에는 5만 원, 6만 원 했었으니까. 그죠? 그러다가 이제 12월 달에 8만 원 넘어가고 9만 원 넘어갔잖아요. 그죠? 예, 1월 달에 9만 원 넘어갔잖아요. 근데 우리가 산 거는 9만 원에 샀으니까 문제인 거죠.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삼성 SDI를 지금 80만 원, 70만 원에 샀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근데 70만 원에 사도요. 괜찮아요. 왜냐면은
70만 원 위로는 한 번에 올라갈 거거든. 그러면은 단 1%라도 수익 내서 팔면 되잖아요. 근데 분명히 그렇지 못할걸요. 왜냐? 좋다는 얘기를 들었거든. 그리고 차트를 볼 줄 모르거든.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거 이렇게 비교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봐. 이렇게 된 애가 13배가 올랐는데 여기서 더 올라가겠냐? 10배가 오른 주식을 더 올라간다고 선 사가지고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음이 확고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믿음이 확고한 거는 맞아요. 그 회사에 대한 믿음은 변함이 없어요. 삼성전자, 삼성 SDI, 특히 뭐 카카오 이런 회사들이 망하겠습니까? 안 망합니다. 근데 주가가 문제는 우리는 돈 넣고선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거지. 그 회사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솔직히 그렇잖아요. 내가 들어간 회사가 좋아. 좋은데 카카오페이는 왜 저기 올라가니까 그 대표가 요 카카오페이를 갖다가 전량 매도했을까? 카카오페이가 나빠서 매도했을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카카오페이가 좋다 하니까 상장도 하고 뭐 앞으로 무슨 페이 이거 뭐 저기 얼마나 이 결제 수단에 또 은행을 대신해서 뱅크를 대신해서 얼마나 좀 많은 편리함들을 갖다 주는 좋은 회사잖아요. 근데 왜 전량 매도를 했을까? 나중에 떨어지면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저 밑에까지 떨어지면 또 지에서 사겠지. 왜? 지 회사에 대해서 지가 제일 잘하니까 좋다고 하니까. 자, 이제 이해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할 때 물론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냐? 저점을 잡기 위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면서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60만 원까지 오면 반등이 안 나올까요? 60만 원까지 오면 당연히 반등 나와요. 근데 랠리가 이렇게 지난번처럼 제가 말하는 건 이런 랠리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면 반등 나오고 떨어지면 반등 나오고 반등의 폭이 조금 나와서 그냥 1%라도 수익이다. 제가 말하는 1%는 진짜 1%가 아니고요.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익이 나면 팔아라 그 뜻이에요. 내년에. 아셨죠? 네. 자, 이쯤 되면 이제 전망이 확실해졌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를 뭐 어쩐다 저쩐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딱 이게 표를 보여드리면서 이런 식의 전망을 해야 여러분들이 주린이 여러분들이 딱 듣고선 감이 딱 오지. 영업이익이 어쩌고 뭐 매출이 어쩌고 뭐 실적이 좋아요. 그 실적이 좋다는 얘기가 올라간다는 얘기야. 올라간다는 얘기처럼 들리지 실적이 좋다는 얘기는. 근데 실적이 좋은 거는 좋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무조건 올라가지는 않는다. 아셨죠? 이미 그 실적에 대한 주가는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실적이 좋으면 진짜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이때는 그랬어요. 이때는 그랬지. 실적이 앞으로 좋고 막 기대감이 있고 그러니까 막 올라갔어요. 그거 다 주가에 반영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여기서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져야 돼. 막 지금보다도 막 한 10배쯤 좋아져야 돼. 뭐 10배라는 게 진짜 딱 10배, 뭐 9배는 안 되고 10배는 돼요. 이런 뜻은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많이 좋아져요. 정말 많이 좋아져야지 또 주가는 올라갑니다. 근데 그렇게 지금 좋아지는 건 아니죠. 자, 이제 이렇게 딱 확실하게 딱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또 삼성 SDI, LG화학 또 얘기를 드려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의 변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LG화학. LG화학은요 에너지 솔루션. 요게 최고의 변수예요. 자, 또 하나의 이 변수가 있는 게 요게 최고예요. 요게 LG 에너지 솔루션. 자, LG 에너지 솔루션은요 뭐가 있냐면은 얘가 이제 내년 상반기에 이제 상장을 하잖아요. 상반기에. 요게 이제 또 내년 IPO 최대어입니다. 최대어. 또 여기에 이제 돈이 또 뭐 6조가 몰렸네, 7조가 몰렸네 이럴 것 같아요. 또 LG 에너지 솔루션에.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게 되면 물론 또 그때 가서 공모가를 보고 또 이제 상장되는 걸 보고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대형 종목이 대형주잖아요. 대형주가 상장을 하잖아요. 시총도 이제 얼마가 될지 이제 봐야겠지만 무지하게 크다. 그러면 주가가요. 그날 하루 반짝하고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요. 쭉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돌려서 이제 쫙 하고 올라가요. 그러면은 떨어지면은 사면 돼요. 초장에 파탁하고 칩다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요. 이게 어떤 게 생각나냐면은 SKI 테크놀로지예요. 제가 SKI 테크놀로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날이 저도 이걸 보니까 기억이 나는데 바로 어느 때였었냐면은 요날 기준봉을 보고 요때부터 정확하게 요 날이었어요. 정확하게 기억해요. 이거 어디까지 갔냐면 요 꼭지점까지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조금 더 갔죠. 근데 봐요. 이렇게 쭉 떨어지고 나가지고 저점을 쫙 다지면서 기준봉이 딱 생기면 그때 사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를 거예요.
물론 이제 이렇게 오를지 뭐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찌글찌글 오를지 그거는 몰라요. 하지만 막 초장이 올라간다 따라잡았다가는 이제 쭉 떨어지면 이제 또 한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주들은 그렇습니다. 대형주들은 대형주 여러분 대형주 상장하고 나가지고선 막 오르거나 그런 적이 거의 없어요. 카카오 게임즈도 봐요. 카카오 게임즈 상장하는 날 못 잡아요. 이게 따상가기 때문에. 그 다음날 점상이죠. 점상도 못 잡아요. 그 다음날 상한가 풀렸어요. 그럼 이때부터 잡는다고. 잡아요. 잡으면 어떻게 돼요? 개미가 잡을 수 있을 때가 이날이에요. 쫙 떨어지죠. 이런다니까요. 이날은 점상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잡을 수가 없어요. 상한가에 걸어놔봤자 수백억이 몰려 있어가지고 못 잡아요. 그 다시 그 장중 시가 밑으로 뚝 떨어진다고요. 이렇게 돼가지고서 밑으로 쭉 빠졌다가 1년을 횡보를 합니다. 1년을 횡보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오르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카카오 게임즈 뭐 하여튼 지금 뭐 생각나는 대로 유명했던 우리들이 막 열광의 도가니탕에 빠뜨렸던 그런 종목들, 그죠? 예. 보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카카오뱅크 봐요. 카카오뱅크도 시작할 때 딱 그 다음날 올랐다가 그 다음에 쭉 떨어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뭐 갤갤 매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쭉 떨어지고 한 몇 달 있다 사면 돼요. 제가 볼 때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근데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좋다 하죠. 왜? 팔아먹어야 되니까 절대 나쁘다는 얘기 안 해요. 근데 그냥 나쁘다 좋다가 아니에요. 내가 어디서 들어가서 얼마만큼 먹냐에 따라서 얘가 좋은 종목일 수도 있고 나쁜 종목일 수도 있어요. LG화학을 최근에만 하더라도요. 아니 그냥 70만 원 왔길래 여기서 샀어요. 70만 원에. 사가지고 80만 원까지 한번 올랐어요. 80만 원 가서 팔았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한 15% 정도 수익이 났어요. 70만 원에 사서 80만 원에 팔면은 15%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한 여기다가 1억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선 70만 원에 사서 80만 원 가길래 팔아가지고선 그러면 15% 올라갔으니까 1,500만 원 먹었단 말이에요. 1,500만 원을 한 일주일 사이에 벌었어. 감사하죠. 그럼 LG화학한테 항상 어떻게 하겠어요? 저 종목 좋은 종목이야. 나는 LG화학해서 1,500만 원 벌었어. 이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들 어디서 사느냐 되느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거예요. 이게 지금 봐요. 계속 이제 추세 따라서 떨어지죠. 이렇게 고점 이렇게 봐요. 이게 이렇게 추세를 이렇게 따라서 완전히 정확하게 올라갈 때는 이런 식으로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면서 올라갑니다. 근데 떨어질 때는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면서 추세로 떨어져요. 그럼 잘못해서 고점에 사면요, 이제 다시는 그 가격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떨어질 때는 무서워서 또 못 사죠. 그런다니까요. 무서워서 또 못 사요. 자꾸 악재에 무슨 안 좋은 얘기만 나오니까.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면 또 여기서는 꼭 좋은 얘기가 나와요. 더 올라갈 것처럼. 근데 못 간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패턴이 이런 식으로 추세 따라서 떨어지는데 이런 거를 갖다가 좋은 종목이라고 아까 회사는 좋은데 수익을 낼 수 있는 추세가 이제 상승한다고 말을 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저점을 잘 잡으면 딱딱 그러니까 기법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LG화학은 이제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탄생을 하게 되면 LG화학은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때 가봐야 알겠어요. 이런 얘기 하는 거는 관심이 없죠. 이 LG화학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2차 전지고 2차 전지 때문에 올랐던 종목인데 다른 모멘텀이 뭔가 또 붙이겠죠. LG화학을 또 팔아먹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되면은 자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기 위해서 다른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 들고 있던 사람들이 그걸 팔아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갖다가 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최고의 진짜 1등하는 전 세계에서 1등하는 배터리 만드는 회사니까. 그래서 이거 팔아가지고 이거 산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거 팔면은 얘네들은 또 주가가 더 떨어진다. 근데 이거 사면은 개미들이 이거 사니까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팔아가지고 주가를 떨어뜨린 다음에 한 몇 달쯤 있다가 한참 있다 또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전망을 하려면 이렇게 전망을 해요. 그 전망이 맞던 안 맞던 이 지금 현재의 상황을 딱 맞춰가지고선 얘기를 해야 돼요. 그죠? 주가가 떨어지고 있고 딱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LG화학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요.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작년에부터 쫙 올 초까지 오르고 올해 1년 내내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 이렇게 올랐을 때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자, 분사한다 그랬어요. 물적 분할. 너무너무 배터리 회사가 잘 돼가지고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물적 분할하고
저기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한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죠? 떨어질 적마다 반등은 줘요. 어쨌든 전체적인 추세가 하락하고 있는 애를 또 좋게 얘기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LG 화학도 언젠가는 다른 모멘텀으로 또 반토막이 나면은 또 반등은 나올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그런데 좀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안 좋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괜찮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전고체 배터리 부분은 아직 남았어요. 얘가 2024년 완성이에요. 전기차가 나와요. 여기에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기 중국의 니오라는 이 회사가 있거든요. 니오라는 전기차 회사가 있는데 얘네들은 내년 22년에 전기차 여기 나오게 전고체 배터리 집어넣은 회사, 전고체 배터리로 전기차를 만든다고 지금 고집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게 도요다에서 전기차 만들면서 하는 얘기가 전고체 배터리만으로는 조금 가기가 힘들다. 배터리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 이렇게 이제 도요다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중국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내년 2020년까지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를 해가지고 전기차를 내놓을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이 전기차는 전 세계 1위예요 지금. 예.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가는 줄 아세요?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은 한 번씩 크게 또 한 빵 치면 시세 쭉쭉 나올 수 있는 몇 날 며칠 계속 오르고 이런 부분들이 요 전고체 배터리에서는 내년에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니오에서 전기차 이거 만든다고 하고 있고 2024년에까지 전기차에 전고체 배터리 실는다고 하고 있으니까 아직 남았단 말이에요. 23년, 22년, 24년 이런 얘기가 이렇게 남았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게 되면은 세력 입장에서 야, 다 아는 얘기를 갖다가 뭘 해? 안 해, 안 사. 그래서 주가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진짜 만들어서 전고체 배터리로 갈지 그 부분이 지금 아직 전고체 배터리가 미완성인데 지금 만들고 있어요 하니까 앞으로 기대감이 있어서 가요. 그래서 내년에는 기존에 있는 이 소재, 양극재 종목들 물론 얘네들 실적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차가 내년에는 더 많이 팔릴 거니까. 하지만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가지는 못한다. 전고체 배터리 차라리 전고체 배터리 종목들이 더 갈 수 있다. 그래서 희망적인 부분은 전고체 배터리. 하지만 얘네들도 끝난 건 아니고 계속 관찰을 해야 된다. 왜냐? 주가가 이만큼 또 반토막 나면은 반등은 또 멋지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차라리 제가 볼 때는 2022년도 하반기쯤 가가지고,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 그러니까 2022년 한 11월, 12월 또 연말쯤 가가지고선 그때쯤 얘네들 보면은 저점 잡고 이렇게 돌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2023년은 아예 2년치 전망을 해보면 2023년은 이제 또 올라갈 수도 있겠네. 1년씩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반등 주니까. 어차피 2차 전기차는 4차 산업의 핵심이고 계속해서 또 제일 성장성이 높은 회사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통신주요 5G. 자, 이게 5G가 올 1년 동안은 뭐 계속 부진을 했어요. 이게 이제 삼성에서 이제 부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진 때문에 이 국내 장비주가 동조화 현상을 일으키지 못했다. 뭐 또 이제 코로나 또 때문에 당연히 투자가 좀 지연됐고 그러면서 중국 화웨이에 대한 제재 또 코로나 영향으로 이 5G 투자가 계속 지연되면서 지금 보면은 5G 종목들이 2020년 전에 19년도 이때는요. 5G 이제 이렇게 나온다 그래가지고 4G에서 이제 5G로 바뀌면서 주가가 막 이때 또 10배씩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올라갔던 주식들은 또 1, 2년 죽을 써요. 죽을 썼으니까 또 이제 올라갈 때가 됐거든요. 자, 근데 2022년은요 굉장히 중요한 한 해입니다. 자, 이게 왜 2022년이 최고의 또 한 해가 될 수 있느냐면 바로 뭐예요? 대선이 있어요. 대선이 있고 새 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민주당에서 되건 국민의힘에서 되건 그거는 상관없어요. 이게 상관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새로운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요. 먼저 대통령이 했던 색깔을 갖다 지우기 위해서 보통 먼저 정부에서 했던 업종은요. 건들지를 않아요. 거의 대부분 안 건듭니다. 거의 대부분 안 건들고 먼저 이 정부에서 했던 업종을 오히려 까고 깠는데 부작용이 일어나는 경우도 또 있어요. 그런데 안 까더라도 그냥 내비둬. 그냥 그건 뭐 나 알 바 아니야.
난 내가 또 새로운 거 해가지고 해야 돼. 그래서 노믹스 이런 거 하잖아요. 예. 무슨 노믹스. 그러니까 보통 대통령 이니셜을 따서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처음에 이제 내가 들었던 게 뭐 그 김대중 대통령 할 땐 DJ 노믹스, 김영삼 대통령 YS 노믹스 뭐 이런 식으로 이 노믹스를 많이 붙여요. MB 때도 MB 노믹스. 이게 바로 또 이제 최고의 랠리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누가 될지 모르니까 지금 초박빙이니까 누가 되고 그 다음에 이분이 어떤 분이 대통령이 돼서 이분이 야 이제 6G 가야지 통신 이쪽을 해가지고 막 저기 자율주행차 이쪽을 좀 잘해봐. 전기차 이제 지금 많이 팔리고 있는데 전기차가 전기차 잘 팔기 위해서는 전기차에다가 자율주행 탑재해가지고 자율주행을 우리도 이제 한번 힘을 실어봐 라고 얘기를 했다면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핵심이 이제 5G 이거잖아요. 예, 기초통신이 되는 게. 이게 돼야 자율주행으로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5G가 돼야. 누가 이런 얘기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레파토리를 짜가지고선 얘기가 된다 그러면은 5G 종목은 다시 또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지금 주가가 많이 이제 내렸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보고 있는 게 통신주 중에 이 대장이 누구냐면은 이제 SK텔레콤이죠. 얘의 주가가 최근에 심상치가 않아요. 이 SK텔레콤이 요번에 얼마 전에 이제 기업 분할을 했죠. 딱 기업 분할하면서 이날 이제 거래량 터지고 흔들더니 주가가 딱 하고 눌림목 싹 소화하고선 이 지금 여기 고점 여기 이제 여기를 넘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날 거래량 터진 자리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최고의 고점 이런 부분을 빵 치고서 이제 넘어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쳤다 그래가지고선 이게 뭐 쭉쭉 날아가거나 그럴 수 있는 종목이 아니죠. 이게 무거운 종목이에요. 원래 SK텔레콤은요, 진짜 아주 그냥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환장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있는 사람은 환장해. 그러니까 아예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사놓고 핸드폰을 보지 마. 아니면 저 HTS를 보지 마라. 이런 종목이에요. 예전에 그랬어요. 와, SK텔레콤을 사놓고 보는데 3개월 지난 다음에 봐도 3개월 지난 다음에 보나 또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보나 똑같아. 맨날 그 자리야. 예, 원래 그래요. 보면 그렇잖아요. 여기 샀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얼마냐면 42,000원이에요. 42,000원에 샀는데 한 석 달 있다 봤어요. 그래도 42,000원이야. 또 석 달 있다 봤어요. 그래도 42,000원이야. 그런다니까요. 근데 그 사이에 또 내려갔다가 내려가는 거 쳐다보고 있으면 또 언제 오르나 하고 환장하는데 또 올랐어요. 이따도 안 보면 돼. 그런 애예요. 원래 이제 진짜 아주 환장하는 주식인데 근데 얘가 이제 좀 체질이 달라지는 느낌이 최근에 들었다. 이 기업 분할하고 나서 이게 한번 주식을 한번 가닥 시켜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SK텔레콤이 이제 움직이는 걸로 봐서 5G 통신주들이 한번 움직임이 나올 때가 이제 돼간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 SK 스퀘어가 이제 자회사로 이 SK텔레콤에서 인적 불알 돼가지고 떨어져 나왔죠. 근데 주가 보세요. 시작하고 나가지고선 시가총액이 한 10조 정도 됐었는데 지금 한 8조입니다. 예, 줄줄 잘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85,000원이었었는데 지금 55,000원까지 내려왔네요. 오늘 쭉 거의 반토막까지는 아니고 한 40% 정도 빠진 것 같은데요. 35% 빠졌네요. 35%. 이런다니까요. 신규주 사면 좋다는 말에 그 좋지. 그래. 그러고선 사진을 마으면 됩니다. 좋다 그러면 그래 좋아. 그러고선 안 사면 돼요. 좋잖아요. SK 스퀘어 회사가 나쁘겠어요. 아이 좋죠. 하는 일 보면 사업 부분 보면은 돈 벌게 생겼는데 근데 그거랑 주가 움직임이랑은 달라요. 나중에 반토막 남은 사면 돼요. 35% 떨어졌네요. 조금 더 떨어지면 반토막이겠네요. 그럼 그때 사요. 조금 더 떨어져 한 5% 더 떨어지면 얼마야? 한 5만 원 깨지면 사면 되겠네. 예를 들어서 반토막이라 고르면 40% 빠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 10%씩 빠질 적마다 분할 매수하면요. 한 1년 있으면 수익 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은 그렇게 본다. 근데 얘는 다르다. SK텔레콤은 지금 SK텔레콤이 역사적 신고가를 내가지고선 고점 돌파를 하는 걸로 봐서 내년도 5G 쪽으로는 긍정적인 전망이 드릴 수 있겠습니다. LG U 플러스 얘도 봐요. LG U 플러스도 통신주인데 지금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올 연말부터 지금 12월부터 추세가 전환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LG U+도요. 오늘 SK텔레콤이 신고가 내니까 LG U+도 3% 넘게 오르네요. 그다음에 KT, KT도 그러네. KT도 1년 동안 올 상반기 때 KT 제가 홍주식에서도 상반기 때는 KT 많이 이제 설명을 드렸었던 기억이 있는데 딱 꺾어지고 나가지고 홍주식에서 말 안 하면 그다음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말 안 하니까 쭉 떨어지다가 지금 이제 슬슬 이제 3만 원 찍고선 돌리는 애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5G 종목들 보니까 서진 시스템 뭐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5G 종목이잖아요. 슬슬 돌렸어요, 이제. 바닥 찍고 최근에 중심선 그동안 중심선 위로 참 안 올라오다가 최근에 올라왔네. 이제 보면 짝 이제 여기 최근에 중심선 4만 원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이 5G 쪽 통신 쪽으로는 내년에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전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년도 2차 전지하고 5G에 대해서 전망을 좀 길게 했어요. 5분은.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어제 미국장이 폭락했다, 뭐 떨어졌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참, 항상 미국장 떨어져서 마이너스로 출발하면 끌어올린다. 제가 그런 얘기 계속했죠. 또 그랬잖아요. 마이너스 1.2 어제는 플러스 1.16으로 출발하니까 내려. 그죠? 마이너스로 출발하면 올려. 그런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대로 가죠. 말대로 본대로 들어가죠. 딱 그렇게 된다. 외국인이 어제도 올랐을 때도 내려가면서 사고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얼씨구나 하고 사는 거죠. 얼씨구나. 그래서 어제는 위에 있으니까 조금만 샀어. 50만 주. 근데 오늘은 어떻게 해요? 오늘은 떨어져서 시작하니까 많이 사죠. 160만 주. 그래서 떡 사면서 78,000원에 딱 올려놨다 다시. 야, 종가상 78,000원 되는 거는 지난번에 동시호가 때 들어와 있는 그 이제 뻥카 물량 그거 이후에는 이제 제대로 돼서 이제 들어온 건 이번이 처음이네. 분봉에서도 보면 78,000원 맞네요. 자, 그렇게 해서 78,000원에 이제 됐는데 또 좀 조정이 나오더란다 하더라도 지금 어쨌든 지금 계속 6,000원대 위에서 지금 지지를 해주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면서 지금 78,000원대를 지금 돌파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도 역시 이 뚝 떨어져서 시작하니까 양봉으로 딱 버틴다. 자, 근데 얘는 이제 조금 쉬었다가도 된다 그랬어요. 많이 올랐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123,000원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피로도가 세요. 그리고 이제 좀 쉬었다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좀 쉬었다 한다 하더라도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끌어올릴 수 있다. 자,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또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계속해서 이제 21선 위에서 안착돼 있죠. 21선에서 안착돼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요 21선이 안착했을 때에 그나마 버티는 힘을 주는 게 기관이에요. 그나마 기관이 일주일에 하루 팔고 나머지는 조금씩은 다 이제 기관에서 사고 거꾸로 외국인은 하루 사고 나머지는 다 팔았어. 그거를 이제 기관이 받아주면서 21선에서 버티고 있다. 뭐 괜찮아요. 자, 버티기만 해다오. 그 다음에는 내년에 보자. 이런 모습인데 자, 현대차도 자, 일단 21선이 안착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만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아는 어제는 좀 올랐죠. 오늘은 또 좀 내려요. 그 지금 보면은 외국인의 수급이 자, 전고점 딱 찍은 다음부터는 좀 쉬었다 가야 돼요. 항상 그렇잖아요. 88,000원까지 오면 떨어져. 자, 그리고 나서 요 밑에 내려오면은 사면 되겠어요.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외국인 마음이에요. 외국인이 팔면 또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외국인이 요 부분에서 지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다. 자, 하지만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관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성 SDI. 자, 오늘 이제 시가가 마이너스로 출발했는데 대부분 오늘 코스피 지수가 또 다시 3,000포인트 위로 끌어올려가지고 다시 얘도 지금 계속해서 지난번 저점 65,000원대 전 저점은 지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직은 추세 전환이 안 돼 있는데 21선 돌파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외국인이 좀 꾸준히 다 들어주면서 지난번처럼 계속 이렇게 올랐대 들어오고 내려올 때도 들어오고 자, 다시 한번 21선이 안착해주면서 올라가야 그나마 또 70만 원대 위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다음 주에는 한번 70만 원 위로 올라가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카카오
카카오는 지금 좀 그냥 관망이라 그랬어요. 12만 원대 위로 빨리 복귀를 해줘야 되는데 12만 원 찍고 떨어지죠. 이러면 이제 좀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이제 13만 원, 이제 13만 원이 점점 멀어집니다. 예. 하지만 오히려 확 떨어지면은 전저점 11만 원 부근에서의 반등을 또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아예 그냥 확 떨어져라. 차라리 그래야 빨리 또 올라올 수 있으니까 질질질 끌면 또 한 달 동안 움직이는 게 10,000원도 안 움직이네요. 지금 보니까 한 달 동안 움직이는 게 한 5,000원 움직여요. 와, 환장하네. 그죠? 움직임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움직임이 반등이 이렇게 5,000원씩 한 달에 5,000원 오르고 한 달에 5,000원 오르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5,000원이 횡보하다가 그 다음 달 되면 또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떨어져서 횡보해. 이거 봐요. 이 13만 원서부터 한 12만 2,500원까지 요렇게 박스권을 움직이다가 12월 달 딱 되니까 떨어져 가지고 여기 박스권을 만들고 있어요. 그죠? 밑에 하단 박스권을. 그럼 다음 달에는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떨어지려면 확 떨어졌다가 확 올라오는 게 낫죠. 근데 이제 질질질 거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관망. 자,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도 이제 딱 그거예요. 항상 오르다가 21선 맞고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반등 나온다 그래가지고 덮어놓고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딱 말씀을 드리잖아요. 40만 원은 최소한 넘어가 줘야지 안정고 다시 올라갈 확률이 있다고. 그리고 지금 기준선이 점점 올라가네요. 이러면은 기준선이 이렇게 점점 올라가면요, 글쎄 올시다예요. 왜냐면은 요게 삼성전자가 그랬어요. 이렇게 삼성전자 이제 주가가 이제 삐리삐리 할 때 자꾸 기준 중심선이 올라가는 거야. 자꾸 올라가. 그러면 얘를 못 따라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내려갔잖아. 그래서 지금 중심선이 40만 원일 때 얼른 이때 이제 올라섰어야지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가 뭐예요? 이날이었죠. 이날. 정확하게 이날. 제가 이날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다 모였다. 여기서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방향성이 나온다. 제발 위로 가기를 간절히 떨어졌을 때도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중심선 위로 타라. 안 되잖아.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이버도 관망. 그럼 언제까지? 일단 37만 원. 그다음에 봐요. 외국인 그렇게 그전에 여기서 들어오던 외국인들이 아주 그냥 하루도 안 빼놓고 팔고 있어요. 언젠가 쭉 떨어져 가지고 개미들이 이제 죽어나면은 외국인이 그때 사겠지. 예, 그래가지고 또 끌어올릴 겁니다. 예. 자, 이제 저점을 찍고 끌어올릴 때를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융주들, 뭐 금리 인상 얘기 나오고 내년에 최소 뭐 3번은 올린다,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그죠? 2022년도에 3번 올린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게 내년에 또 있기 때문에 이 금융주들, 지금 제가 10월 달부터 금융주 하기 시작했죠. 그 4분기 이제 미리 제가 그래서 지난번 5만 원 지지할 때부터 말씀드렸는데 지금 오늘 뭐 3% 나오면서 외국인 기관 막 쌍끌이 들어오고 난리 났네요. KB금융. 자, 내년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업종 금융주들 금융주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갖다 전망을 쭉 말씀드렸어요. 자, 다음은 이제 삼성전기입니다. 자, 삼성전기도 지금 중심선 위에서 계속 지지를 하면서 또 18만 5천 원 갔다가 전고점 부근이니까 또 바로는 못 가고 좀 조정받고, 그렇지만 또 미국장 때문에 내렸지만은 또 양봉으로 버텨요. 자, 그러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중심선만 지지해 주면은 18만 5천 원 넘어서 전고점 또 한 20만 원대까지 또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현대건설은 47,000원은 일단 여기가 되게 중요한 자리인데 일단 여기는 버텼어요. 47,000원은. 버틸 때 누가 들어오는가 보니까 외국인이 들어오네요. 기관에서 팔고, 지난번에 요때는 쌍끌이가 들어왔었는데, 자, 여기 기관이 또 팔았고, 요 팔 때 외국인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또 이제 51,000원 이런 이제 이렇게 올리면은 일단 모양은 헤드앤숄더 패턴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아요. 그러면 일단 47,000원은 지지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 이제 얘가 빨리 다시 5만 원대 위로 복귀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에 롯데케미칼도 이제 또 이제 중심선 맞고, 진짜 딱 맞죠. 희한하게 중심선 맞고 조정이 딱 나왔지만은 다시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이번에 들어와 주면서 다시 23만 원대 위로 복귀를 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중심선을 넘기 위해서 치고 좀 눌리고 바로 이렇게 치는
면은 좋겠지만 그렇게 가는 법은 없다 그랬어요. 항상 오면 그 중심선까지 오면 중심선을 넘기 위해서 잘 이렇게 있다가 이제 넘게 되면은 가는 거지. 그만큼 횡보한 구간을 가지고선 가야 더 멋지게 올라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 중심선 넘어가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호석유도 이제 계속해서 중심선까지 딱 온 다음에 못 넘고 있죠. 예. 근데 얘도 지금 이제 수급이 좀 짱짱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예, 기관에서 이제 계속 들어오고 있고 예, 외국인은 이제 조금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넘지를 못하지만은 예, 중심선 부근에서 잘 지지를 하면은 한번 또 넘어가기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LG전자는 이거 봐요. 이때랑 틀리죠. 이때 애플과의 이슈 때문에 빵 치고 쭉 빠져. 또 애플과의 이슈 때문에 빵 치고 쭉 빠지다가 마는 게 중요한 거야. 깨는 지지 12만 원. 그리고 나서 다시 애플과의 이슈 때문에 빵 치고 쭉 빠져야 되는데 빠지다가 지금 말아. 와, 말하다 좋다. 네, 왜? 기관에서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렇다면은 LG전자는 이제 12만 원대를 지지를 하겠다는 의지가 지금 돋보이기 시작을 했고 21선, 61선 지금 다 밀집해 있는 상태에서 골든 크로스까지 살짝 나왔어요, 이제. 근데 이 골든 크로스는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다 밀집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밀집이란 단어가 더 잘 어울리고 121선이 이제 내려오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다. 121선만 내려와 봐라. 이걸 돌파하는 순간 나는 멋지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지금 이제 폼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LG전자는. 자, 그렇게 해서 기관의 수급이 최근에 들어오면서 지난번 이때 1번짜리, 2번짜리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LG전자다. 자, 그렇게 해서 한 주가 또 지났습니다. 이번 주 되게 힘들었습니다. 자, 힘든 장에 매매하시고 또 주식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하던 건 합니다. 주간 증시 일정, 따끈따끈한 주간 증시 일정이 또 주말에 준비돼서 다음 주에 나옵니다. 주간 증시 일정 꼭 받아 가시고요. 그다음에 또 수급표도 역시 제가 요즘 시리즈 하느라고 이 수급표 말씀을 좀 안 드리고 있는데 이 수급표 똑같이 해요. 계속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보내드리니까 수급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전망이 끝나면은 또 바로 또 수급표 갖고서 또 멋진 종목들 발굴해서 계속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시청자 종목 상담,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들 위에 문자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런 거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려운 장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